아직 1분 남았는데 다 들어오셨죠? 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누구? 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저는 옹골 이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진단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실 내용은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어떤 질환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뇌 질환은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예, 이 뇌 질환은요. 혈관 질환입니다. 네, 다른 부위가 아니라요.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 이 뇌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뇌혈관은 뇌로 가는 혈관, 심혈관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혈관을 보셨을 때요. 혈관에 무언가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되죠? 막히겠죠. 예. 이렇게 막혔을 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뇌가 막히면 경색이고요. 막혀가지고 터지면 출혈.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뇌졸중이다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네. 자,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플 경우에는 짓누르거나 답답해요. 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바로 어디로 가셔야 되죠? 바로 호스피스 병동? 바로 응급실로 가야죠. 골든타임 15분을 놓치면 생명,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이 심장질환입니다. 자, 뇌혈관이 요즘에 좀 이상하다. 나는 요즘 내가 아닌 것 같아. 막 머리가 너무 아파.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지러워. 두통이 자주 있네. 뒷목이 너무 뻐근해. 이럴 경우에는 뇌의 혈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사무직 업종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마이크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거 계속 이게 좀 더 안 들리지 않나요? 잘 들려요? 이게 한 개 더 잘 들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들려요? 똑같이 들려요? 얘가 지금 스피커가 어디에서 이게 좀 더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 마이크 주면. 예. 저 웨딩싱어였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되게 익숙한데 마이크 별로 안 좋네 이거. 아니 저 지금 부르라는 건 아니죠? 이 마이크를 계속 이 핀 마이크는 없나요? 핀 마이크? 단장 이걸로만 해야 돼요. 네. 편집 잘 해주세요. 네, 혈관 질환의 증상들이 이렇게가 있고 우리가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흡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 저 같은 경우 고혈압이 있거든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전부 다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는 다 나이가 들죠. 고령으로 갈수록 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질환이 뇌혈관 질환은요. 사망률 1, 2위를 다투는 질환 중에 두 가지입니다.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이 되기 전에는요. 반드시 선행 질환이 와요. 우리 아까 이 전에 화면에서 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몇 가지 있다라고 했죠? 네, 여기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자, 뇌하고 심장도 선행 질환이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선행질환으로 온다.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질환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에 이제 당뇨약 드시고 고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어떤 진단비를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어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를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 자, 40대 이후부터는요. 이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급격히 증가가 됩니다. 뇌혈관, 혈관 질환에 관련된 그래프고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은요, 남자가 더 심장 질환을 발생할 확률이 남자가 더 많은데, 뇌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몇 배나 높냐면 3배나 높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분들보다. 자, 근데 연령대로 보면 어느 정도 연령이 됐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나요, 그래프가? 네, 5, 60대. 근데 언제부터 시작돼요? 40대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자, 40대 미만 손들어. 40대 미만. 다 40대. 오, 하나, 둘, 셋, 넷. 이 네 분. 조심하세요. 30대에도 와요. 제가 이거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왜 30대도 조심해야 되는지. 자, 겨울철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 기온이 낮아지면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높이게 되는데 그때 말초동맥이 수축을 해요. 그럼 혈압이 상승이 되고 심박수가 증가해서 심장에 크게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활성화돼서 점성이 있는 상태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변하니까 그때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추워질 때 어르신들 부고 문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다 그분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다? 이러한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망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혈관 이상은 뇌혈관 질환. 심장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의 문제는 심장 질환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 질환은 어떤 문제라고요? 혈관의 문제다. 네. 여러분, 혈관의 중요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지금 70%가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를 타고 돌고 있죠?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고 있는데 여러분 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뇌로 가는 심장으로 가는 산소, 영양분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괴사돼요. 괴사. 세포가 죽어요. 그럼 뇌세포가 죽으면 심장으로 가는 세포, 심장 세포가 죽으면 또 사망.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잘 뚫려 있고 우리 혈관 청소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들 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잘 챙겨야 이러한 이대 질환에서 사망 원인 2위인 이러한 질환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뇌혈관은요, 크게 I코드로 해서 10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범위가 가장 넓은 게 가장 위에 있는 거. I 64부터 69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뇌졸중도 있고요. 뇌출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뇌출혈은 뇌졸중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다. 맞아요? 그러면 뇌경색은 뇌출혈과 같다. 왜요? 왜 틀려요? 응? 뇌경색은 뇌출혈과 같다. 이거 너무 틀린 말인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뇌경색은 막히는 거.
딩동댕. 아, 나 그때 깨소금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따 4층으로 한번 들리세요. 네. 뇌경색은 막히는 거고요. 뇌출혈은 터지는 거예요. 일단 먼저 터지진 않고 어떤 증상이 있죠? 막히는 게 있겠죠. 근데 막히기 전에는 어떤 증상이 있겠어요? 뭔가 혈관에 문제가 오겠죠. 혈관이 딱딱해진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뭔가의 증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뇌혈관 질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뇌혈관 질환 수술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수술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작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안경 쓰신 이쁜 팀장님? 큰아버지? 다들 어르신들이네? 혹시 친구나 동생이나 뭐 형님, 누님은 없나요? 신랑 친구 몇 살인데요? 42살? 그니까 여기 40대도 많아요. 뇌로? 심장으로? 뇌. 경색? 뚜껑 열었어요? 아, 진짜? 열었고 닫았어요. 큰 수술 하셨네요. 네. 갑자기 표정들이. 제가 막 뚜껑 열고 다. 아유, 이따가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이따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뇌혈관 질환 보시면, 아이고. 야. 네.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아니지. 뇌혈관 질환은 크게 10가지로 코드를 질병 분류 코드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뇌졸중 안에는 뭐가 있다?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뇌출혈에 관련된 코드 3개, 뇌졸중에 관련된 코드는 6개, 뇌혈관 질환 4개를 포함해서 관련된 코드는 10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몇부터요? I 60부터 I 69까지. 예.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진단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뇌혈관 질환의 분류 코드는 몇 가지다? 10가지. 그리고 I 60부터 몇 가지다? 69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3시까지는 졸리실 거예요. 오늘은 재밌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진단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수업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게 할 거예요. 예. 괜찮죠? 어차피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쵸? 예.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 깨소금으로 안 되겠는데. 나 국수도 있어요. 예쁜 거. 대답 잘 하시는 분들께 이따 국수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란 혹시 주변에 뇌동맥류 환자 계셨어요? 뇌동맥류. 동맥류. 뇌동맥류. 꽈리라고도 하거든요. 이 뇌혈관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놔두면 계속 혈액이 여기 고이면서 터져요. 그럼 뭐가 돼요? 뇌출혈. 자, 근데 얘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에? 코일? 뭐 콕콕콕 소리가 나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코일? 아니 아무도 나 그냥 지금 환청 들리는 거야? 코일 색전술 맞아요. 코일 색전술은 개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오 너무 잘하신다. 근데 만약에 클립 결찰술로 가게 되면 얘를 이렇게 묶어요.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클립으로 쫙 묶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머리를 뚜껑을 열어요. 예. 그래서 경피적인 수술, 예.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터졌을 때도 묶고 터지기 직전에도 묶는 수술을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 자료는 다 지금 저 찍으시는 거죠? 저 예쁘 자료는 이따 다 올려드릴게요. 코일 색전술은 대퇴부에 이제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혈관을 통해서 코일을 막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넣어주냐? 뭐가 못 들어가게? 혈액이 공급이 되다 보면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그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를 하는 게 코일 색전술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수술 같아요? 클릭 결찰술? 왜요? 뚜껑을 여니까. 얘는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클릭 결찰술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의사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예. 신경외과 그 전문의 중에서 외과 수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 결찰술을 더 권해요. 클릭 결찰술을. 왜? 코일 섹션술은 너무 혈관도 좁은데 이 코일이 또 얇다 보니까 이거를 뇌혈관까지 밀어서 넣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돌돌돌 말아서 하게 하는 게 보통 쉬운 수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미세한 작업이거든요. 이거 올라가다가 혈관을 잘못 찔러가지고 혈관 터치기라도 해봐요. 혈관에 구멍이 나겠죠. 네. 그래서 보통 머리를 뚜껑을 여는 것보다 안 여는 수술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머리를 막 톱으로 켜가지고 뼈를 도려내가지고 그 뇌를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혈관을 막 이렇게 수술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수술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겠죠. 예, 그래서 이런 수술을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예, 제가 조금 너무 적나라하죠. 예. 그래서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풀어서 이제 터지지 않게끔 장치를 잠궈주고 채워주고 하는 시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커지다가 터지는 거고 얘네들은 막히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쌓여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혈액에 뭐가 많이 끼어 있다는 거야. 찌꺼기. 그러면은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고지혈증은 약 먹으면 수치가 바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고지혈증은 생각보다 약을 먹고 쉽게 낫고 재발이 될 수는 있지만 약을 또 안 먹고도 이렇게 식습관이 잘 병행이 되면 돼요. 근데 한번 혈압약 먹기 시작한 사람, 고혈압. 저 혈압약 먹고 있거든요. 제가 멀쩡해 보여도 별로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혈액에 여러 가지가 찌꺼기, 안 좋은 것들이 혈전들이 혈관에 쌓이고 이 혈관벽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막히는 뇌경색, 뇌졸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뇌에 관련된 이러한 질환들이 왜 무섭냐?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도 위험이 오고 심장 쪽 생명에 위험이 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멈추게 되면 뇌세포가 죽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해서 이렇게 살렸어. 골든타임 넘겨가지고. 근데 뇌로 한번 쓰러지신 분들은 뭐가 오냐? 후유장애가 와요. 후유장애. 어떻게? 안면 마비, 언어 장애, 신체 장애. 그 다음에 보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행 저랑 같이 말씀하셨네요. 국수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후유장애가 온다. 후유장애가 오는데 후유장애 오게 되면 일상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근데 뭐를 못해요? 경제권을 잃어요. 맞아요. 국수 당첨. 당첨. 국수는 드릴게요. 네, 4층으로 오세요. 그 경제권을 잃어서 일단 뇌혈관 질환에 걸리면 이 후로부터는 내가 이제 완치라고 할까요?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한다고 해도 뭐를 못하냐면 경제활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언어 장애가 오신 분들은 언어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말이 이제 엄청 이제 어눌해질 수도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이제 얼굴 마비가 와서 그냥 말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그냥 모든 표정이 부자연스러운 후유증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반신불구가 돼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또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이제 그 후 신규 환자의 누적 사망률은 약 44%. 근데 이것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소득계층의 하락 또는 기초수급자로 전락이 된다. 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은요, 그 당시에 긴급한 처치,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 질환이 왔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 후에 삶, 그 후에 경제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내 인생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한 번 막혔다, 한 번 터졌다 하신 분들은 재발률이 또 40%가 넘습니다. 그럼 수술 한 번 했다고 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왜 흐뭇하게 웃으세요? 되게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재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재발률이 45%가 넘고 그 다음에 한 번 수술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2번, 3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서 요즘에는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담보들이 유행을 하냐면 치료비, 계속해서 수술해도 계속해서 주는, 수술할 때마다, 혈전용의 주사 맞을 때마다, 중환자실 들어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연간 정액제로 나가는 치료비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통합치료비, 이런 것들, 이런 담보들이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담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뇌졸중은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 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걸리고 나서의 인생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진단비나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2대 질환, 뇌에 관련된 수업을 잘해요. 왜 잘하냐면 저는 제가 경험담이 있습니다. 뇌동맥류 환자 증가되고 있죠? 저는 뇌동맥류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뚜껑을 내 맘대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뇌 관련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이 항상 이 시간은 저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장년층, 특히 이제 여성에게 뇌동맥류는 높고요. 5년 전보다 여성 뇌동맥류 환자가 2배나 증가가 됐고, 저는 지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지만 제가 30대에 뇌동맥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적은 연령층에서 제가 수술을 했고, 저를 수술해 주신 분이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이제 명의로 EBS에도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대자연병원으로 팔려오셨어요. 대자연병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자연병원에서 사오신 거죠. 명의를. 왜냐면 뇌혈관 센터를 크게 짓기 위해서. 근데 오셔가지고 수술하는데, 내가 수술한 환자 중에 현아 네가 제일 어리다, 30대는 나도 처음이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이 낫죠? 이때가 낫나요? 벌써 2019년 6년 전이네요. 6년 전. 저 그때 무슨 일 하고 있었냐면, 메리츠라는 회사에서요, 이렇게 대리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상품 교육하고, 저희 메리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메리츠 좀 팔아주세요, 대표님, 팀장님, 지점장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매니저들 육성하고, 매니저들을 업무 이런 거 봐주고,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또 이렇게 또 평가도 받고 이런 지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뒷목이 맨날 땡기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앞에서는 막 사람들한테 웃어 막 묻는데 뒤에서는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불면증이 왔었는데, 그리고 좀 화가 많았어요. 왜? 그때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좀 뭔가 복잡하고 여자들끼리 미묘한 막 그런 알죠? 이렇게 기싸움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혈압이 많이 높아진지를 몰랐어요.
고혈압이 온지를 몰랐어요. 잠을 못 자고 두통이 심하고 자꾸 머리가 뜨겁고 심장이 쿵쿵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혈압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고혈압이 온지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늘이 빙빙 돌면서 내 몸이 침대 매트릭스 속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서 걸어서 내 발로 응급실을 가야 할 때다라는 굉장한 감이 왔어요. 갑자기. 예, 갑자기 나는 이러다가는 나 좀 뭔가 올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운전하다가도 어지러워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갓길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내 차 좀 운전해줘.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어지러워서 전정기관 신경염증인가? 달팽이관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큰 병원. 그렇지. 근데 무슨 과? 정신과. 내가 그 비정상으로 보이나 보죠? 신경과 어지러우니까 신경과를 가서 머리가 언제부터 어지러우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면은 보통 신경과 의사들은 뭐를 찍자고 해요? 머리를 찍자고 해요. 대자연병원은 또 병원을 키워놔가지고 또 최첨단 MRI 막 이런 걸 다 장비를 들여놔서 CT 안 찍어요. 무조건 MRI 이거 찍자고 합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어차피 실비 내 거 100%짜리고 나 MRI 어차피 내 돈 안 들어. 그냥 찍었어. 그래서 찍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여기로 토스됐잖아요. 가보라고 해서 신경과를 왔고 신경과에서 MRI를 보더니 신경외과로 보내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신경과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으니까 외과로 가면 뭐예요? 반드시 수술. 네. 너무 그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제가 그때 뭐였냐면 직업이 뭐였다고 했죠? 보험회사 강사죠. 보험회사 강사니까 꽈리가 동맥류가 나왔다라고 딱 들었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동맥류는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에스티로게 뭐 호르몬 얘기하면서 50대에 우리 이신 분들 지금 수술비랑 진단비 내동맥류 나오자마자 수술비 진단비 합산 8,500만 원 이 상품을 팔 때예요. 이거 다 가입하셔야 된다고. 내 거 가입했을까 못했을까? 안 했어요. 저 40도 안 먹었잖아요. 그때 35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 열이 안 받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고 저는 합병증도 없고 후유 장애도 없이 근데 이제 여기에 머리 속에는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개두술을 했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동그랗게 톱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띄어가지고 미세혈관 수술을 했어요. 근데 티 안 나죠? 모르겠죠?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귀로 이렇게 항상 가리고 다니는데 사실 여기 조금 함몰돼 있고 여기 함몰돼 있고 여기 귀 여기 옆으로 이렇게 수술 자국이 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뇌혈관 환자였고요. 뇌혈관 질환 환자였고 뇌혈관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뚜껑 여는 거를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보험회사 강사다 보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저 개두술은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코인색조 수술 해주세요. 네가 의사 해라 이러더라고. 너 직업이 뭐냐? 나한테. 의사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현아 씨? 저 보험회사 강사였지. 네가 의사 하세요. 막 이러면서 나보고 자기한테 코이색 전술 해달라니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 해보고 결정합시다. 해서 들어가서 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위치가 코이색 전술을 해서 이렇게 넣어도 얘가 쏙 빠지는 위치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클립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MRI를 보면서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머리를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뒷목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죠. 열 받으면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컴퓨터 많이 보면 눈 아파요, 안 아파요? 일 너무 많이 하면 여기 뚜껑 뜨거워, 안 뜨거워? 여기 뜨겁잖아. 두통 와요, 안 와요? 이게 솔직히 이런 증상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증상 아닌가요? 그쵸? 스트레스 받고 업무량이 많으면. 근데 저는 이런 전조 증상들이 원래는 꽈리의 전조 증상과 전혀 무관하고 연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꽈리는요, 머리에 아무 전조 증상이 없는 머리의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처럼 내 발로 걸어가서 MRI를 찍기 전까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자꾸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거나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요즘 뒷목이 뻐근하다거나 막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한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줘야 돼요? 혈관질환 진단비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혈관이 막히면 그리고 신경이 막히면 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혈관 길이랑 신경의 길이랑 되게 비슷한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의 이러한 사례담, 경험담을 친구, 동생, 잘 아는 지인의 친척의 이야기처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장으로 넘어갈게요. 심혈관 질환도 코드가 10개입니다. 10개. 자, 아까 뇌혈관 복습 한번 해볼까요? 뇌혈관 코드가 몇 개였죠? 10개. I60부터 69까지. 자, 뇌혈관 질환 안에 뇌경색이 있다, 없다? 뇌혈관 안에 뇌경색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뇌경색 안에 뇌출혈이 있다, 없다? 범위가 가장 넓은 거는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범위가 가장 적은 것은 뇌출혈. 대충 복습이 되셨죠? 자, 심혈관도 우리 일단 외워볼게요. I 코드고요. I20부터 25. 그리고 부정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신부전에 관련된 게 I47부터 I50입니다. 자, 여기서 심혈관의 범위는 10가지가 다 속하게 되고 허혈성 심장, 자, 심장의 혈관 질환에 관련된 거는 6개. 이 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에 관련된 것은 3가지. 이렇게 분류 범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본인의 심장 진단비는 어떠한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는 어떠한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네. 허혈성. 네.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 그때부터 허혈성 진단비는 굉장히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2018년, 19년. 부터 허혈성 진단비를 많이 가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2016년 전까지만 해도요, 허혈성이 없어요. 뭐가 있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은 지금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이 막혀서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심장이 답답하고 뭔가 이상 증상이 있다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조동세동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이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되어 있다거나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본인 계약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협심증이 보상이 돼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갑자기 막 고통, 갑자기 심장이 조여와. 그때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되겠죠.
근데 급성 심근경색증은요, 이미 급성으로 심장이 굳었어요. 왜? 심장으로 가는 주변 조직의 혈관들이 막혀서 어떻게 돼요? 산소나 영양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자 이 세포가 어떻게 된다? 죽어서 멈췄다. 죽기 직전의 진단비. 이걸로 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협심증의 진단비. 근데 이것도 협심증보다도 좀 약하게 오는 증상들, 심혈관, 부정맥 진단비가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정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부정맥 진단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부정맥 진단비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없어요? 확실해요?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맞나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어디 봐봐요. 진짜 있나 보게. 어디 있어? 증권. 쉬는 시간에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는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게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뭐로 돼 있어야 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협심증과 부정맥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장이 되는 진단비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수도 늘고 있어요. 왜 늘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치. 우리 진짜 이 현대사회에 아픈 사람 굉장히 많죠. 심장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만큼 저희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부정맥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워치 아니면 그냥 여기 그냥 뭔가 달고 있으면 다 진단이 돼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자, 협심증은 아까 심장에 위치한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지. 근데 심근경색은 아예 혈관이 막혀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직 세포가 죽는 상황이 심근경색증이다. 자,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골든타임 몇 분? 15분을 넘기시면 안 되죠. 예. 자,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협착이 되거나 막히면 어떤 시술을 하냐면 스텐스 삽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텐스 삽입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텐스 삽입술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좁아진 거를 뚫어주는 거예요. 카테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혈전이 형성이 되면 혈전을 끄집어내주고 이러한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스텐트 삽입한 사람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반드시 2번, 3번까지는 갑니다. 예. 그래서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마다 매번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의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코드를 보셨지만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장에 관련된 심장의 병증은 더 여러 가지 범위가 높은데 이거를 순환계통 질환이라고 합니다. 순환계통 질환은요. 여기에 뭐 뇌혈관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허혈성도 있고 만성 류마티스 그다음에 기타 상세불명의 장애 뭐 림프절의 모세혈관의 질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기계통 뭐 치료비다 순환기계통 진단비다 하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정맥이 지금 요즘에 많이 부정맥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이 뭐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불규칙해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막 좋아하는 사람 보면 쿡쿡쿡쿡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껴본 적 있으시죠? 몇 살이에요 너? 그니까 많이 그러겠네. 여자들 앞에 서면 콩콩콩콩 거리고 감흥이 없어?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보면 되게 심장 뛰지 않나요? 너 말 잘해. 네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럴 거야. 근데 그렇게 뭐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혼자 있을 때 막 이상 심장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늦게 뛰거나 이상 증상이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부정맥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심장 질환 중에서도 여기 허혈성은 코드 아까 알려준 10개. 근데 이 허혈성 질환이 아닌 비허혈성 심장 질환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45%.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져 있냐? 여기에는 허혈성 질환이 아닌 것 중에 뭐가 제일 많냐면 부정맥이 제일 많다. 50%나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부정맥 중에서도 어떤 게 많냐? 부정맥 3가지가 코드가 있거든요. I48.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심방 세동 및 조동. 발작석 빈맥은 계속 빠르기만 한 거고 세동 및 조동은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심장질환 진단비를 챙기실 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뿐만이 아니라 뭐도 챙기셔야 된다? 부정맥 진단비도 챙기셔야 완벽한 심장질환에 관련된 진단비를 챙기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50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지금 몇 부지? 4부? 4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